이번 시간은 광고의 새로운 대세라고 하죠.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측 사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콘텐츠라는 우유 속에 광고라는 딸기가 그냥 물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TV 시청하실 때 보시는 드라마 콘텐츠 앞부분에 나오는 CF와 드라마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컨텐츠 속에 광고가 이렇게 빠져들면 어떨까요? 네. 우유라는 컨텐츠 속에 딸기라는 광고가 듬뿍 몸에 배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돼서 뿜어나서 나오는 이 물거품, 튀어오르는 물방울은 우리의 목표는 브랜딩이라고 하죠. 고객 마음속에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 역할을 톡톡히 튀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콘텐츠 마케팅은 광고가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화학적으로 결합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사례 멀리 찾을 필요도 없네요. 이미 통합 마케팅 강의할 때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연계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광고라고 본다면 그 과정을 인기가요라는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본 교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압도적 유익함이라는 강의를 지독한 재미라는 가요 속에 통합시킨 거죠. 본 과정의 오밀조밀한 치밀함 속에 여러분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마디로 상업적인 광고가 재미있는 컨텐츠 속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속내도 그런 거죠. 광고지만 괜찮아, 봐줘. 자, 여러분 이런 컨텐츠 마케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컨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광고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드라마 보기 전에 CF가 나와야 된다든지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 광고를 봐줘야 된다든지 신문 기사 역시 상단에 특정 기업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 하단에는 그 기업 제품의 브랜드 광고가 나오는 그런 현상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광고를 컨텐츠와 분리해서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고안해낸 게 뭐죠? 광고를 컨텐츠 속에 일단 물리적으로 끌고 들어가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떤 제품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것들 뭐라 그러죠? 네, PPL. PPL이라고 그러죠. 앞에 P는 프로덕트인 건 알겠는데 뒤에 있는 PL은 뭐의 약자예요? 네, 이니셜이 좀 이상하네요. 어떤 한 단어를 두 개의 영어 단어로 스펠링을 빼냈어요. 자,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제품을 플레이스, 배치, 깔아놓는다.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PPL. 자,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광고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스크린이 작잖아요. 이게 깔 공간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터치를 한다는 거죠. 잘못 눌러갖고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컨텐츠가 공유되는 시대라는 걸 기업이 간파하게 되면서 컨텐츠 속에 광고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컨텐츠에 묻어서 광고가 공유가 되는구나. 그러면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네,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압도적 유익함이라는 강의도 어때요? 그때그때마다 지독한 재미라는 컨텐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이 보신 크리에이터 캠퍼스 발음이 꼬이네요. 이 웹드라마 속에 나오는 기업 제품 올리브영이라는 회사도 이 드라마를 가만히 저도 어느 날부터 무심코 보니까 아침마다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 제품 체험 공간이에요.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체험을 하는 시간을 항상 갖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올리브 영이 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무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기가 좀 쉽나요? 네. 괜찮죠? 네. 그럴 때 저는 강의지만 괜찮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컨텐츠 마케팅이라 함은 타겟층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타겟층이 주로 관심 있는 컨텐츠,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 마케팅은 두 가지 종류 유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브랜드 저널리즘과
네이티브 광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적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저널리즘은 뭘까요? 브랜드 저널리즘은 뭐와 뭐의 결합체다? 브랜드 스토리 플러스 저널리즘의 결합이다. 즉 브랜드 스토리를 저널리즘, 기자들이 기사 쓰는 뉴스 만드는 것처럼 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쓰자. 그렇게 색채를 좀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광고는 뭐예요? 기업이 주로 자기 제품을 좋은 것만 포장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신뢰성을 이제 부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스토리를 조금 객관적 신뢰성을 가미한 이 기사, 뉴스의 형태, 저널리즘의 색채를 좀 입혀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 저널리즘은 기업이 자체 보유한 그 내부 채널이 있잖아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기업 홈페이지, SNS 채널, 기업 자체가 보유한 미디어에다가 태워서 그 내용을 종전보다는 좀 저널리즘 형태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가미해서 좀 포장하자라는 게 컨텐츠 마케팅이 이제 브랜드 저널리즘이에요. 그러면 네이티브 광고는 당연히 외부 미디어에 돈을 주고 그 미디어의 고객들, 이용자들을 향해서 우리 브랜드를 재미있는 그 컨텐츠의 형태로, 그 미디어의 컨텐츠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그런 거를 네이티브 광고, 외부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 그럼 먼저 브랜드 저널리즘 대표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 하면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코카콜라 저니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웹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어때요? 뭔가 뉴스룸 형태, 뭔가 미디어 형태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형태 요새 많잖아요. 이런 게 그 기업 자체 채널 내에서 재밌는 콘텐츠의 형태로 기업의 브랜드 스토리를 표방해서 얘기하는구나.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광고 형태인 네이티브 광고. 온라인상에서의 광고들은 대부분 배너 형태를 띄워왔는데요. 하지만 배너 광고가 너무 범람하자 이용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죠. 지나친 상업적 색채에 대한 반감과 함께 광고 문구나 사진으로 인해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광고 공간이 아닌 컨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네이티브 광고는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광고라는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재밌게 컨텐츠를 소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광고 브랜드를 친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새 접하는 SNS도 가만히 보면 게시글 자체가 광고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바로 네이티브 광고들이에요. 돈을 주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채널 특성 속에 배어갖고 해당 채널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플랫폼 채널에는 유료의 어떤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PPL이 원래 영화 고유의 스토리 속에 그냥 협찬비 내고 들어가는 것이라면 네이티브 광고는 처음부터 이 해당 브랜드 중심으로 컨텐츠,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그래서 그 해당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게 하는 것이 네이티브 광고다. 즉 컨텐츠 마케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네이티브 광고의 사례를 유익함과 재미있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직장 내일이라고 하는 여기 블로그가 있네요. 아마 회사원들 전부 다 서랍 속에 사표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좀 절박한 어떤 블로그네요. 직장 내일. 이 블로그 매체를 어떤 기업이, 두 기업이 컨텐츠 마케팅, 특히 네이티브 광고를 하려고 외부 채널이니까요. 직장 내일이라는 블로그가 이 채널에 돈을 주고 광고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별도로 광고를 뚝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속에 재밌는 내용, 컨텐츠 내용 속에 지금 이 휴먼 굴림체라는 이 업체는 글자체 보유 업체인가 봐요. 마케팅을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봤더니 이런 컨텐츠, 직장 내일의 블로그에 가입된 뭐 직장인들이만 누구나 관심 있으니까 굉장히 직장인들층이 두텁겠는데요. 이 직장인 대상으로 이 휴먼 굴림 업체는 자연스럽게 재밌는 형태로 자기네 회사의 글자체를 광고하는 거죠. 또 다른 업체, 손 코팅 필름 업체는 이 직장 내일이라는 이 블로그 채널에 돈을 주고 역시 이 직장 내일이라고 이제 가입돼서 보는 사람들 대상으로 재밌게 그 사람들의 취미에 맞는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속에 필요한 코팅 필름이 필요하다. 우리 제품에 대한 광고를 재밌는 콘텐츠 속에 이렇게 녹아서 광고하는 사례. 자, 이런 거를 네이티브 광고 사례라고 합니다. 랜선 수강생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시네요. 네, 말씀하시죠? 네, 살짝 설렜다고요?
취업 분야로서 전망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그 사물에 대한 호기심, 사람에 대한 관심, 관찰 이런 게 좀 역량이 있어서 이런 쪽하고 좀 나이가 지금 여러분 나이라면 진출하고 싶어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향후 광고는 컨텐츠 마케팅이 또 하나의 대세가 될 전망을 생각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살짝 설레네요. 기업에서는 내부의 다양한 채널을 미디어화해서 기자나 작가, 인문학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서 컨텐츠 형태의 브랜딩으로 광고하는 것이 앞으로 일반화될 전망이지만 브랜딩과 컨텐츠를 겸비한 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외부 채널을 활용하더라도 해당 채널의 고객과 맥락에 맞는 컨텐츠 형태로 브랜딩을 할 텐데요. 한마디로 컨텐츠 마케팅의 시장은 매우 커질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이죠. 여기 마케팅을 두 과목이나 배운 여러분들 중 글 쓰거나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관찰 이런 거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STP와 포피의 실행도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에서 점차 대행해 가고 있지만 컨텐츠 마케팅은 AI가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컨텐츠 마케팅을 하면서 이러한 AI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살짝 설레이지 않으신가요?